플라톤이 그의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펼쳐 보인 가장 대담하고도 논쟁적인 주제, 바로 이상적인 국가, 즉 칼리폴리스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탐구는 단순히 정치 체제에 대한 이론을 넘어 정의로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정의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에 플라톤은 국가라는 더 큰 텍스트를 통해 정의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정의로운 국가의 거대한 청사진은 2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정치 체제를 성찰하게 하는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지적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철학자가 온 생애를 바쳐 꿈꾼 완벽한 국가는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할 빛나는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디스토피아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서양 정치 철학의 거대한 원류를 향한 지적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의 기념비적인 저서 국가, 원제, 폴리테이아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소크라테스의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으로 그 장대한 막을 엽니다. 대화에 참여한 인물들은 각자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정의란 정직하게 빚을 갚는 것이라는 주장부터 강자의 이익이라는 냉소적인 현실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끈질긴 문답법을 통해 이 모든 정의들이 불완전하거나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독창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울 때 더 큰 글씨를 보면서 의미를 파악하듯 한 개인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정의를 직접 파악하기 전에 그 구조와 원리가 훨씬 더 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국가에서의 정의를 먼저 탐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사유 방식인 유비, 즉 에놀로지를 통해 개인의 올바른 삶의 문제, 즉 윤리와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에 대한 문제, 즉 정치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문제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접근법입니다. 개인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는 그 구조에 있어 정확히 상응한다는 것이 플라톤 사상의 대전제인 셈입니다. 본격적인 국가 논의에 앞서 플라톤은 그 모델이 되는 인간의 영혼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며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지닌 이성, 즉 로고스입니다. 이성은 우리 영혼의 조타수와 같아서 전체 영혼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는 명예와 승리를 추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기계, 즉 시모스입니다. 기계는 용맹한 군인과 같아서 이성의 명령을 받아 자신의 신념과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는 식욕, 성욕, 재물욕 등 다양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즉 에피시미아입니다. 욕망은 영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마치 수많은 백성과 같아서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영혼 전체를 혼란과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인간이란 바로 이 세 부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성이 지혜를 발휘하여 영혼의 통치자 역할을 하고 기계가 용기를 내어 이성의 동맹군으로서 욕망의 부당한 반란을 억제하며 욕망은 절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이성의 통치에 순응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잘 훈련된 합창단처럼 각 부분이 제 소리를 내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때 개인의 영혼에는 내적인 평화와 올곧음, 즉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욕망이 기계를 매수하여 이성을 거스르거나 기계가 맹목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혀 폭주할 때 개인의 영혼은 불의와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혼의 3분설은 플라톤이 구상한 이상 국가의 계급 구조에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 또한 세 개의 주요 계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계급이 혈통이나 부에 의해 세습되는 봉건적인 신분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각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오랜 기간에 걸친 엄격한 교육 및 검증 과정을 통해 판명되는 능력에 따른 철저한 기능적 분업 체제에 가깝습니다. 첫째, 국가 전체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알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통치하는 통치자, 계급, 즉 가디언즈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전체의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은 다름 아닌 지혜, 즉 위즈덤입니다.
둘째, 통치자, 계급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의 혼란을 막으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용맹하게 방위하는 보조자 계급, 즉 억질리어리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들의 핵심적인 덕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신념을 잃지 않는 용기, 즉 커리지입니다. 셋째,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의식주와 같은 물자를 생산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자 계급, 즉 프로듀서즈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들의 주된 덕목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통치자의 지배에 순응하는 절제, 즉 모더레이션입니다. 물론 이 절제의 덕목은 생산자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의 정의란 바로 이 세 계급이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다른 계급의 영역을 결코 침범하지 않는 완벽한 조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수가 정치를 하려 하거나 군인이 돈을 버는 상인이 되려 할 때 국가는 조화를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정의는 현대적인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각자의 본성과 능력에 맞는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여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올바른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 국가론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논쟁적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철인 통치자, 즉 필로소퍼 킹 사상입니다. 그는 국가호권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이 세계의 왕이나 권력자들이 진실하고 참되게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 사람에게 결합되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불행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은 당시 아테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왜 플라톤은 하필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철학자만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 즉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든 이데아들의 근원이자 모든 존재와 삶의 궁극적인 원리가 되는 선의 이데아를 직접적으로 인식한 사람만이 무엇이 국가와 시민 전체를 위해 진정으로 좋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나 다른 유형의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 변화무쌍한 여론, 혹은 편협하고 얄팍한 경험에 의존하여 국가를 운영합니다. 플라톤의 비유에 따르면 이는 항해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선원들이 서로 배의 키를 잡으려고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배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밤하늘의 별과 해류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전문가인 선장, 즉 선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알을 지닌 철학자만이 국가라는 거대한 배를 혼란의 바다를 건너 올바른 항구로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철인 통치자들은 권력욕이나 명예욕 때문에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의 세계에 머물기를 더 원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 통치해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러한 철인 통치자가 될 황금 같은 자질을 가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단순히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즉 파이데이아를 제안합니다. 이상 국가의 계급은 태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고 장기적인 교육과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만 결정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공동 양육시설로 보내져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 교육과 올바른 품성과 조화로운 영혼을 기르기 위한 시가 및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톤은 신들에 대한 부도덕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시민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문학작품이나 음악들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검열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에 혹독한 체력 및 군사훈련을 통과한 이들 중 학문적 재능을 보이는 소수의 인원들은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20대에는 감각 세계를 넘어서 순수한 추상적 사고를 훈련시키기 위해 10년 동안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과 같은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이 모든 고된 지적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극소수의 인재들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학문이 정점에 있는 변증술, 즉 다이얼렉틱을 5년간 배우게 됩니다.
변증술은 철학적 문답법을 통해 모든 가정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 즉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 후 이들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15년 동안 국가의 다양한 실무직을 경험하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나이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선의 이데아를 온전히 인식하고 국가를 통치할 최고 지도자인 철인 통치자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교육을 통해 시민의 영혼을 조련하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철저한 교육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플라톤이 그려낸 이상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류 최초의 체계적이고 방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서양 철학사에서 지울 수 없는 지대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의 국가는 정치가 단순히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나 이익의 조정 과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알물 바탕으로 공동체 전체의 선, 즉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고도의 기술이자 철학적 의무임을 역설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비전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상가와 정치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는 그 이상이 고결한 만큼이나 동시에 심각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합니다. 특히 20세기의 저명한 철학자 칼 포퍼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이 개인의 자유와 비판 정신을 극도로 억압하고 소수의 선민의식을 가진 엘리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닫힌 사회, 즉 전체주의의 사상적 원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예술과 문학에 대한 엄격한 검열, 통치, 계급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고귀한 거짓말의 용인, 우생학적 관점에서의 통치 계급의 결혼과 출산 통제, 그리고 통치자 및 보조자, 계급의 사유재산과 가족제도의 완전한 철폐 등은 자유, 평등, 인권과 같은 현대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한 지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국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은 24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지성을 자극합니다. 과연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정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인가? 아니면 대중의 지지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공동체의 질서와 선을 위해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는가? 어쩌면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현실에 건설해야 할 완벽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고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영원한 철학적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의 탐구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플라톤과 함께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사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